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근데 그 자녀한테 가서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요. 너네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또 저희 학생 하나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야 대화 좀 하자. 그리고 나한테 30분을 설교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가 대화인 줄로 생각하고 또 나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는 어휴 속이 터져요. 우리 엄마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인데 우리는 왠지 대화하면 마치 내가 혼자서 떠드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대화는 뭐냐?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대화를 안 할지 모르지만 대화만 하면 화가 나고 싸움이 되고 그런 충돌이 생긴다 그런 문제지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요. 듣고 말하고 보고 배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하기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정한 그 대화는 내가 정말로 들어서 나도 배우고 또 정말로 말하고 이런 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한테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에요. 저도 이제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정말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묻고 그들이 말할 때 제가 정말로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질문할 때 내가 질문을 딱 들으면서 제가 벌써 무슨 얘기 하려는 거를 내가 짐작을 해버리고 답을 하면 답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보통 노란 물 들이고 머리 길게 푸른 남자 학생이 질문하면 제 머릿속에 선입견이 딱 생겨요. 저게 질문해봤자 뭐 해서 그래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옳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좀 떠듬 말하더라도 그거를 정말로 들어줄 수 있고 그래야지 좋은 답이 나오고 좋은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듣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대화의 키는 듣는 거예요. 제일 대화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세요. 얼마나 남의 얘기를 들으세요? 얼마나 자녀 얘기를 들으세요? 정말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저께 읽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 식탁에 앉아서 그 읽은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책 읽은 것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책은 좋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산만하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저희 남편 성격이 꼼꼼해서 또 꼼꼼하게 얘기하는데 한 10분, 15분을 그걸 설명하는데 이 청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네. 참 재밌으셨나 봐요. 네. 라고 꼼짝없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속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나라면 뭘 못 들어줬을 텐데 청년 지금 오늘 내 대신 아주 참 혹독하게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순간 이 청년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어저께 읽은 책을 아직 정리 안 된 책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굉장히 정리가 됐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그 책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보니까 어제보다 훨씬 정리해서 훨씬 요령 있게 얘기를 짧게 잘 전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서투르고 때로는 말이 어눌하고 좀 앞뒤가 안 맞게 말할 때 엄마 급해서 빨리 말해봐.
아니면 너 무슨 말을 하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어머나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서? 라고 물으면 얘가 그때 이거를 정리하면서 말을 잘하는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표현도 잘하는 자녀가 되겠지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딸이 셋이래요, 위에. 그리고 맨 밑으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맏언니가 저한테 얘기해요. 맏누나가 저를 보고 우리 막내는 말을 잘 못해요. 이미 많이 컸나 봐요. 그 자매가 한 25, 6이니까 이 막내도 컸겠죠? 우리 막내 아들은 우리 막내 동생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만 떠드는데 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위에 누나 3명이 떠들어주니까 미처 얘한테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 표현력이 안 생긴 건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어릴 때 엄마 뭘 말하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알아서 너 오줌 마렵다고? 알았어. 엄마 얘 배고프대 라고 대신 다 얘기해주면 얘는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막내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 누나들이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걔가 말할 기회를 밀어주지 못하고 다 대신 얘기해주고 혹은 서투르게 얘기했을 때 깔깔대고 웃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자기 표현법과 대화를 배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2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교육의 목표가 있죠. 둘째는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목적을 2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잘 듣는 데부터 시작한다. 자, 우선 좋지 않은 대화 습관을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대화한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대화 습관. 첫 번째 것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교훈하고 자기 주장 팍 펼치고 그리고 만물박사. 자녀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란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쫙 얘기하면 얘는 와 엄마는 만물박사다. 근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거기다가 더 설명을 해갖고 계속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나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더 한다라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뭔가 괜히 좀 그 사람에게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만물박사 있잖아요. 주위에서 있지요. 굉장히 만물박사.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 우리끼리도 설교를 잘해요. 얘는 내가 나 있잖아. 누구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어. 나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러는데 얘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하라 그랬잖아.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잖아.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가 그 사람 뭐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면 너 잘나 정말. 그러고 안 하고 말을지요. 그 설교는 좋은 대화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하지요. 참 교훈하고 설교하기를 잘해요. 자녀들에게 설교와 교훈을 하자 우선. 2번째는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조그만 게 뭘 알아. 너는 공부나 해. 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 아빠가 얘는 직장에서 지금 뭔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애가 다 알아. 그래서 물어요. 아빠 뭐 회사에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돼. 조그만 게 공부나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분량만큼 작은 분량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설교, 일방적 교훈은 우리가 그만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애 취급하는 것, 인격 무시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대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딱 가로채버리는 것.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벌써 내 얘기를 듣나 안 듣나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엄마 얘기 듣고 있지? 그러면 벌써 눈을 깜빡깜빡 그러면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내 얘기 들어. 그럼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가스 불고 올게. 가서 가스 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거죠. 근데 어린애들은
이제 엄마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러고 엄마 얼굴을 갖다가 끌어다 자기 눈에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애들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커보세요. 엄마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면서 리모트 컨트롤 하면서 말해봐. 말해. 엄마 듣고 있잖아. 그거 안 듣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정말 그 아이 앞에 딱 앉아서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래?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엄마 그러면 뭐가 심상치 않으면 정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 이것은 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다시 일방적인 교훈, 설교 그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 취급, 인격 무시하는 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안 듣는 것, 끝까지 안 듣는 것, 중간에 가로채는 것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짐작해서 심리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걔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너 이런 뜻이지 이런 말이지라고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는 또 내적 치유를 공부하셔갖고 아이가 엄마 나 뭐 친구가 뭐 이러면 잘 듣지 않고 네가 열등감이 있어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마음을 아예 그냥 다 짐작해버리는 것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솔직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나쁜 뜻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 습관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가 엄마 화났어? 그러면 정말 제가 화났으면 솔직한 답은 뭡니까? 그래 엄마 화났다죠. 그러니까 화를 내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안 내기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인데요. 그건 뭐냐면 화를 폭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엄마 화났어? 글쎄 내가 정말 화가 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엄마 화났어?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니? 화났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화를 빡빡빡 뿜고 있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말하고 이 태도하고 달라요. 그게 좋지 않은 습관인데 그거의 가장 극치가 이중구속이라는 그런 대화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중, 더블로 이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두 개의 끈으로 묶어버려요. 근데 두 개가 서로 상반된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깔짝깔짝거리면서 미워 죽겠어요. 그럼 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리고 그냥 뺏었어요. 조금 있다가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그 하나는 빨간 끈 하나는 파란 끈이에요. 근데 그걸로 애를 다 묶어버렸어요. 이중으로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야단 맞고 안 먹어도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 심한 경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이제 엄마가 예를 들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쳐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 중에서 혹시 그 자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밥을 먹는데 사람들 앞에 다 있으니까 얘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고기 먹어라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얘가 고기를 먹으려고 싹 했더니 아무 모르게 엄마가 고기 요리를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엄마가 사랑한다 고기 먹어라는 메시지하고 고기를 싹 치워버리는 메시지를 두 개를 받으면 얘는 중간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어느 게 진짜 메시지인지. 요즘은 그런 어머니들 안 계시지요. 옛날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왠지 두 개의 메시지 속에서 애들이 혼돈스러워요. 근데 우리 참 사실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 또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런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니, 여보 생신을 어떻게 차려드릴까요? 그럼 정확한 답은 뭐예요? 내가 생신을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대화인데
됐다.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생일이냐? 그냥 그만둬라. 그래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만두면 큰일 나요. 그 어머니는 정말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생일 그만둬라 그러면 이게 정말 그만두라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갖다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직하지 않고 마음과 말이 다르고 두 개가 상반된 이걸 갖고 있을 때 아주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자녀가 끊임없이 엄마가 이렇게 이중 구속을 하면은 아이들 정신분열에 걸리기가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자녀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이 뜻인가? 이 뜻인가? 엄마가 하는 뜻이 이 뜻이 아니고 딴 뜻이 또 있을 거야. 이 뜻이 아니고 반대의 뜻이다. 이걸 갖다가 막 헷갈리면 정신분열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정신분열에 걸려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클리어한 메시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잡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먹으라는 건가 안 먹으라는 건가 계속 생각했지만 이제 이 병원에서 진짜 먹으라는 건 먹는 거구나.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요. 맑아졌는데 이제 너무너무 많이 맑아져갖고 엄마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엄마가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의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병문안을 왔는데 엄마가 딱 나타난 순간 애가 엄마한테 다가갈까 말까 막 망설이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오래간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니? 왜 너한테 엄마한테 안 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확 다가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금방 아유 얘 옷 틀어진다. 왜 이렇게 달려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가고 나서 다시 얘가 정신적으로 막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고 이중적인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한 말이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대화는 예는 예, 아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 나면 그래 엄마가 화가 난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시간을 달라. 내가 이게 뭔지 좀 알고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에 따라서 엄마가 실망이긴 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거를 길게 보고 이겨낼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실망되는 거는 솔직한 거예요. 실망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거짓말이죠. 상처가 되지 않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좋지 않은 대화 습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은 대화 습관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잘 듣자.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active listen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극적 듣기. 그냥 그렇게 들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듣는데 때로는 들으면서 이끌어가는 질문을 해라. 리딩 퀘스천을 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네가 마음이 어땠니? 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잘 리드해주면서 끌어가면 상대방은 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나면 정리가 된다. 애가 속상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얘가 정리가 돼서 끝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화는 피드백을 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 연습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드백은 자녀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한 것을 내가 받았어요. 마치 공을 던지면 공을 받듯이 말한 걸 받았어요. 그럼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갖고 이 말을 자녀에게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피드백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놀이가 있었죠. 이렇게 뺑 돌아서 하는 놀이인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조용하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쟤네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대. 근데 전달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보면 엉뚱한 뭐 호랑이가 뭐 동물원에서 뭐 목매떼까지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전달이 잘못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대화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자녀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엄마 내일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 그래서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 너 내일 학교에서 그렇게 야외 학습을 가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구나 라고 한마디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엄마가 정리해 주는 걸 통해서 자기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그리고 정리가 되고 혹은 애가 표현을 못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서 정리해요. 씩씩씩 엄마 나 쟤 그냥 줬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굉장히 화가 났구나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오히려 이것을 순화시켜서 전달해 주면서 공을 던져주니까 얘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상담의 키도 그거잖아요. 누가 말했을 때 잘 들어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감을 배우겠는데 공감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하자. 그리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특히 열린 질문을. 오픈 퀘스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거죠. 그리고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화는요. 착착 내가 말하면 저기서 딱딱하고 저기서 말하면 내가 딱딱하고 딱딱하다는 대화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A급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쪽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약간 시간을 두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저쪽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다는 말. 그래서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대화법일 수가 있어요. 흔히 왜 팍팍팍 하고 대화하는 것은 진정 듣는 것보다는 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탁탁탁탁 그냥 폭발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좋은 대화다. 그래서 듣고 말한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화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민주주의적이다. 여러분 성경적 자녀 양육이 민주주의적일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적 자녀 양육은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애를 잘 권위로 가르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마치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화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인격 존중을 해서 걔의 인격을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디까지나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모델 역할을 해가면서 해가 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친구와 같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소년 자녀 친구와 같아야 돼요. 대화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친구처럼 지나게 되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로 부딪히고 관계가 험악한 적도 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둘은 훨씬 가깝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어느 때부턴가 아들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아들에게 내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로 인해 아들은 자신의 생활을 더 많이 나하고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것이었다. 나도 아들에게 아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치 성인 친구처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강요하고 설교하고 야단치는 것은 멈추시고 좀 힘들어도 그 자녀와 이제는 터놓고 그 자녀도 고민을 얘기하고 나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시기예요. 근데 어릴 때 아주 애기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네 보고 아빠가 속상하단다, 엄마가 인생에 괴롭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이하고는 성인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 자녀가 이미 고등학생이다.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 나를 슬슬 피해 다닌다.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여러분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 부모님,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내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린 시절을 물어보고 또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어려우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아빠가 대답을 안 하더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아빠가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어렵고 이런 일이 어렵고 아빠도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고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대화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대화법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권유하고 싶어요. 특별히 아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들은 그래도 자녀 양육을 배울 기회가 그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은 엄마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엄마하고 애는 좀 그래도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데 나만 왕따 당한 것 같아 아빠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빠들이 너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야단치고 어쩌다 들어와서 니네들이 할 일이 뭐냐 공부할 일이지. 아빠는 뼈 빠지게 돈 벌어 오는데 니들이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터놓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기껏 벌어서 기껏 해놓고 왕따 당해. 너무 불쌍해 사실 우리나라 아빠들 보면. 그냥 너무 대화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사랑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좀 내주세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둘, 셋이 있으면 둘, 셋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서 밥을 사주고 그러면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려면 1대1로 데이트를 하세요. 자, 일주일에 2시간만, 아니 1시간만 시간을 내세요. 자, 토요일 날 좀 일찍 들어오셔서 자, 큰애, 지금 나하고 말도 안 하고 어느새 문을 꽝 닫고 그러고 있는 내 큰애를 불러내세요. 똑똑 놓고 하고 아빠하고 밖에 잠깐 나가자 그러세요. 아빠 왜요? 그냥 나가자.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서 어디 햄버거 같은 거 사주면서 시끄러운 데서 그냥 지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니?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는 여기 되게 시끄럽다. 와 여기 좋구나.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냥 마시세요. 그리고 오면서 툭툭 치세요. 어느새 이렇게 컸어?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서 요즘 힘들지? 그냥 그러고 오세요. 1시간만.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아빠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럴 거예요. 그 다음 토요일날 야 나가자. 그럼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슬쩍 어디 쇼핑센터 가가지고 뭐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봐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머리핀 살 때 하나쯤 사주고 혹은 탁구를 친다 그러면 같이 탁구 아니면 볼링하다 볼링하고 1시간만 할애를 하세요. 한 2주 3주만 하면 그 자녀가 아빠 사실은요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고요 내가 속이 상하고요 내 친구가 이렇고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애보고 어쩌다가 가끔 와가지고 말하라니까 왜 말하니 말이 나오겠느냐고 분위기가 그게 말하게 나오겠느냐고요. 우리도 보면 늘 말하는 사람한테 말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전 이게 어떤 때는 아빠가 있는 게 어색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다가 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식구들이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다 식구들이 빠지고 나하고 아빠만 남으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얼른 먹고 도망가요. 저도.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왜냐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저희 아빠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알았더라면 제가 아빠한테 접근을 했겠지만 그 아버지도 옛날 전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도 표현할 줄 모르고 참 그런 아버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야말로 대화의 문화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걸러 오신 거예요. 얘네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 걸러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거든요. 누가 말을 걸어야 되느냐? 윗사람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이 거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러고는 누가 이러냐?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저는 이런 말을 온몸이 귀셨대요. 온몸을 들으셨대. 들으셨다고. 듣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시간을 할애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일주일에 1시간을 할애 못하시냐고. 1대1로 큰애 오늘은 내일은 작은애 1대1로 데이트를 1시간만 할애해주면 여러분 아마 대화에 훨씬 진전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자녀가 민주적이보다는 부모님은 권위와 아름다운 권위와 어떤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인격의 폭을 넓혀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개인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화법은 잘 듣고 반응해주고 피드백.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머나 그랬구나. 저런 아이고 저런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 대화에 아주 굉장한 진전이 있어요. 사람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 겨뤄줘야 돼요. 고개를 눈을 마주치고 이것이 좋은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거의 대화법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만 생기면 좋은 대화를 한 거예요. 설사 대화법의 정답은 없지만 아주 어떤 도식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쪽으로 흘렀으면 대화를 잘하셨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녀가 나하고 대화했을 때 애가 이런 느낌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한다. 만약 이렇게만 느꼈으면 여러분 대화에 성공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한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나를 받아들이신다. 이렇게만 느꼈으면 그 자녀는 대화가 잘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화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도 부모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신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여쫓나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여러분에게 와도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항상 열어놓으세요. 설사 엄청난 실수를 하고 와도 그 실수를 들고 와서 나하고 해결해야죠. 그 실수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돈을 3만 원을 잊어버렸다.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칠 수도 있다고요. 그보다는 이 고민거리를 들고 와서 아빠 사실은 내가 3만 원을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한테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혼자 죽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래서 적어도 두려움 없이 문제를 들고 엄마한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를 믿는다. 적어도. 그런 결과가 생겼으면 여러분 좋은 대화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의견이 다르다. 다른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랬으면 좋은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 의견을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엄마 나는 귀걸이를 남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난 그래도 아빠 생각에는 그거는 나는 싫어. 그건 내 개인성이야. 아빠는 싫어. 나는 좋아. 다를 수 있어요. 너 왜 싫어해? 너 왜 좋아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달라도 인정하는 이것이 대화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좀 개인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아빠 나는 짜장면 먹을래요. 아빠 나는 뭐 먹을래? 이렇게 애에게 좀 한번 이거를 의견을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짜장면 짬뽕 이렇게 하면 다른 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짬뽕 먹어. 그냥 합의돼서 뭐 이렇게 우리는 왠지 이렇게 좀 개인성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다를 수 있다. 그런 거는 생명의 지장 없는 거니까 달라도 된단 말이에요. 너는 짬뽕? 그래. 난 짬뽕. 이렇게 그런 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다른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평소에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해줘야 나중에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결혼 전에 난도하고 동거하겠습니다. 이런 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인격 존중을 해줬으면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정말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생명에 지장 없는 건 넘어가라.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외웠던 것이 있죠. 자녀는 내가 아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도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왠지 좀 엄마 아빠하고 얘기했는데 의견이 달라도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결과가 생겼으면 여러분 좋은 대화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속이 좀 풀린다. 감정이 풀린다. 그러면 좋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교수님 몇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대학생인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선입견 하더니 얘 또 뭐 별거 가지고 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딱 참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이제 거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엄마 도와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기 그 예진이 알지? 내 친구. 그래서 알아. 예진이가 있잖아. 뒤에서 비니는 잘나지도 않은 잘난 척하고 이쁘지도 않은 이쁜 척 했다고 애들하고 얘기를 했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분해 죽겠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3마디 하고 싶었어요. 너 다 큰 게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고 그럴래? 엄마 바빠 죽겠는데? 그 말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네가 뭐 잘난 척 했나 보지? 세 번째는 너 요즘 기도 생활 잘하니?
요 세 마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안 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나 세상에 예진이 정말 못됐구나. 엄마가 분한데 너 얼마나 분하겠니? 정말 가만 놔뒀어 그걸. 그냥 가서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해주지. 막 그러는데 제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상수단을 썼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 너 예진이 전화번호 줘. 나한테. 뭐 왜?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 그거 그냥 내가 전화 걸어서 혼내줘야지 그냥. 내가 절대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엄마 말을 못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 어떤 유치한 문제를 대학생이 들고라도 급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다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요즘 너 얘한테 기도 많이 해봐라. 그런 일이 왜 생기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녀는 이제는 그 문제를 들고 엄마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내 속이 풀린다. 그리고 나면 답은 자기가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자라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한테 때로는 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적은 안 오르고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별별 걸 가지고 다 고민해요. 근데 그 고민을 누구한테 해결하겠느냐고요. 친구한테 의논하면 친구들이 잘 이끌어 가겠느냐고요. 적어도 엄마가 상담적인 차원에서 아빠가 상담적인 차원에서 그 자녀가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극으로 가지는 않죠.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아들은 아빠에게, 딸은 엄마에게. 좀 그것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러니 속상하겠다. 그 아빠하고 의논해봐라. 엄마는 참 잘 모르겠다. 일부러 이렇게 아빠한테 양도를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딱 전화를 해서 여보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들하고 얘기를 해요. 참 때로는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건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가 이런 인내냐. 내가 정말 참았다. 그리고 폭발하는 그게 아니고 기다려줘야 돼요. 좀 그 시기에 좀 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제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을 봐요. 그러면 대화하고 나서 와서 이래요. 나도 잘했지. 내가 참 격려해드려요. 잘했어요. 당신 참 좋은 아빠예요. 때로는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 딸이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엄마, 레즈비언 동성애가 왜 나빠요?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래요. 제가 속에서 간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큰일 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니? 응? 너 요즘 믿음 떨어졌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요즘 영화를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나쁘다고 하면 그 문제를 들고 안 오지요. 그래서 그런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너도 그래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조금 더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네들이 생각해요. 어느 날은 딸이 큰 다음에는 그래요. 와가지고 정말 레즈비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도 터놓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다음에 적어도 자 이런 결과만 생기면 돼요. 자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 그때 대화를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됐다.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화를 하다가 뭐 우리도 사람인 거로 막 격할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엄마도 좀 충분히 됐다. 내가 혹시 내가 너한테 너무 욱박질렀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엄마를 이해하고 나도 너 이해를 하도록 우리 좀 더 노력하자. 이러고 끝내요. 서로 적어도 마지막 어느 어떤 그 존중의 부분은 놔둬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걸 우리가 존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면의 대화도 양육도 어려운 거죠. 존경을 따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잘못 가면서 너는 바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겠죠. 어떤 부모는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 피곤해서 자면서 나는 피곤해서 잤다 그러고 애는 학교 갔다 나가서 들어와서 자면 게으르다 그러고 애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피곤하면 너도 피곤할 수 있는 거 아니나요? 좀 그런 어떤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욱박지르지 않기.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대화에서 혹시 여러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 미루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은 좀 바쁘지만 그러면 언제 나하고 시간을 정하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녀하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내세요. 제가 어떤 아빠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빠가 저희 집을 놀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고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지금 10대인데 막 삐뚤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아빠한테 누구누구 아빠 요즘 어때요? 그 아들은 잘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얼굴 안색이 싹 바뀌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참 그 기분 좋게 왔는데 그거 왜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람 기분 잡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누구누구 아빠 골프 칠려면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연습하세요? 이 연습을 해도 이게 상대네 하루에 30분을 들여서 내가 연습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시군요. 골프를 하나 치시려고 해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군요. 근데 하물며 좋은 아빠가 되시는데 20대 사춘기를 지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아들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적어도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했는데 적어도 엄마는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더라. 아빠는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랬으면 대화는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대화는 성공이에요. 자녀가 존중받고 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머릿속에 많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고민을 들고 가정으로 오게 하세요. 성적이 떨어진 고민을 들고 엄마에게 오게 하세요. 그럼 엄마가 그래도 너는 소중하다. 그래도 너는 귀하다. 어떻게 하면 같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엄마가 도와줄게.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단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를 여러분이 잘 하시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화를 다 하시고 나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한번 하세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움을 잘 아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다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 주라고 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정신 딱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럼 기도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게 말고 좀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적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귀를 딱 막고 있을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나하고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네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될 때까지 나하고 얘기 좀 하고 오셔서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자녀에게 대화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시고 교훈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욱박지르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거니 받거니 고민하며 대화하면서 자녀를 아름다운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대화법을 실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